수학2 강의 23번째입니다. 오늘은 정방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고유값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형 변환이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벡터를 앞에 행렬을 곱함으로 해서 선형 변환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정방행렬에 의한 선형 변환에 대해서 정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 벡터를 선형 변환했을 때 그 벡터의 크기만 변하는 그러한 벡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하고요. 이때 그 크기의 변화의 비율을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방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보면요, 우리 책 이제 챕터 5가 됩니다. 챕터 5의 제목이 보면 고유값 및 고유 벡터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로는 고유값은 eigenvalue라고 하고요. 고유 벡터는 여러분들이 eigenvector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동적 시스템과 점박이 올빼미의 상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냐면요, 1990년에 그 태평양에 가까운 미국 그 서북부 지역에 아주 큰 산림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연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국가 차원의 아주 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죠. 뭘 개발하려고 하는데 환경 그 단체들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그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한 두 그 단체에서 그 논쟁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그 부분에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점박이 올빼미가 이게 중요한,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천년 기념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이 조류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개발을 하면 얘네들이 살지 못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멸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생태학자들한테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실제로 연구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 수리 생태학자들이 이 점박이 올빼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체수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거를 좀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미룰 건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거였는데요. 그 수리 생태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봤더니 이 어떤 그 연을 기준으로, 이어를 기준으로 이 점박이 올빼미의 그 어떤 마리수, 개체수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JSA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J를 나타내는 거요. 요거는 이제 발육기에 해당되는 이 점박이 올빼미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준성체기, 그 다음에 A는 요거는 성체기에 있는 암컷의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기서 K라는 거는 어떤 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떤 K라는 해, 즉 K는 이게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를 이제 제로로 하고 내년이면 1이 되고 이렇게 쭉 되겠죠. K가 커진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연이 지나간다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K 연도에서의 이 발육기, 준성체기, 성체기, 암컷의 어떤 그 개체수가 있다고 하면, 앞에 여기 이러한 매트릭스, 이걸 A라고 칩시다. A를 곱해주면 그 다음 해 K 플러스 1해에 이 발육기, 준성체기, 그리고 성체기의 그 개체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그 수리 생태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벡터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벡터를 그냥 우리가 XK라고 쓰면
이게 벡터기 때문에 xk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xk 플러스 1이니까 xk 플러스 1 벡터라고 쓰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식을 쓸 수 있어요. 차분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xk 플러스 1번째 벡터는 a 곱하기 xk다. 이러한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difference equation이에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difference equation. 자, 이렇게 되면 k가 무한대로 간다고 칩시다.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뭐야?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다는 거죠. 또는 k가 뭐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했을 때 그 개체수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원래 어떤 개체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 a만 곱해주면 그 다음 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지면 우리가 몇 년 뒤에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박이 올빼미의 어떤 개체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뭐 50년 뒤, 100년 뒤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그 횟수만큼 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고유값만 고유 벡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앞으로 개체수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아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어디에 활용됐는지 이용되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학이 수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미분 적분학 같은 것도 응용들이 되지만 특히 선형대수학은 더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겠다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듣고요. 여러분들 약간의 계산도 필요합니다. 계산은 뭐가 필요하냐면 동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그죠? 그 기법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예제 1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고유값 문제요. 고유값 문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A 매트릭스는 m by n입니다. 정방행렬입니다. 정방행렬에 대해서 고유값 문제는 다루게 됩니다. 그걸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제 1번을 한번 먼저 보면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2x2입니다. 정방행렬이죠. 2x2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V가 2V임을 확인하시오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곱하면 되죠. A 곱하기 V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2, 1, 0이 되고요. 여기다 V를 곱하면 2, 1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쓸 때 2x2 곱하기 2x1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2x1이 됩니다. 자, 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자, 앞에 1n과 2 2x1 그 V 벡터를 곱해 내적을 해 봅시다. 그럼 3, 2, 6 빼기 2 하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밑에 부분 해보면 1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4하고 2니까 앞에 2를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2, 1이 되고 이 1은 뭐예요? 이게 바로 V죠. 따라서 이거는 2V가 돼요. 주어진 게 뭐예요? A에다가 V를 곱하면 이게 V에다가 2를 곱한 거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즉 뭐예요? 따라서 A에다가 V를 곱하면 이게 바로 2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벡터에다가 A를 곱한다는 건 뭡니까? V를 변환시키는 걸 말하죠. A가 어떤 표준 행렬이라고 치면 어떤 변환이냐? 이러한 변환이에요. 그죠? 이러한 변환, A는 어떤 변환입니까? A를 우리가 표준 행렬의 어떤 변환의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어떤 벡터
1, 0, 열 벡터를 3, 1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0, 1 벡터를 마이너스 2, 0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표준 행렬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V에다가 A를 곱하면 2V가 돼요. 그죠? 자, 여기서 그래프로 한번 보게 되면 V가 여기 있죠. V는 2,1이었어요. 이거였는데 여기다가 A를 곱하게 되니까 A를 곱하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이게 2V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2배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앞에 스칼라를 곱했고요. 여기에서는 벡터 앞에다가 행렬을 곱했어요. 어떤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했는데 그게 그 벡터의 스칼라 배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AU 그 다음에는 자 AU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U는 뭐예요? 3-2 1 0 U는 뭡니까? 마이너스 1 1이죠. 자, 계산해 보면 요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U를 한번 곱해보면 A가 3 마이너스 2 1 0고 U는 마이너스 1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 0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U를 곱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U는 뭡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1이죠. 이 U 벡터하고 여기 나오는 AU 벡터하고 어때요? 이 같은 방향인가요? U는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Y로는 1. 그래서 이 방향인데 여기다 A를 곱했더니 U는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5, 1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하고 이거는 두 개가 평행하지 않아요. 맞죠? 평행하지 않다. 자, 이거는 평행하지 않다. 앞에서는 어땠어요? V에다가 A를 곱했더니 2V가 됐어요.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AV하고 뭐하고 V하고 평행하다. 그죠? 이거는 평행한 결과가 됐었어요.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냐? V라는 A에다가 V를 곱하면 AV는 초기에 V하고 방향이 같고요. U를 곱하면 AU하고 U는 방향이 틀립니다. 평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벡터를 곱하면 여기서 나오는 V와 같은 그러면 그 벡터는 A를 곱했을 때 원래 자기 자신하고 같은 방향, 즉 크기만 다르고 그죠? 매그니튜드만 다르고 같은 방향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위에서 본 것 같이 특별한 벡터, 여기서는 V가 되죠. 이런 것들을 특별한 벡터들은 A에 의해서 그들의 스칼라 배에 해당되는 벡터로 변환된다. 즉, 특별한 벡터들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그 벡터들의 스칼라 배에 해당되는 벡터로 변환된다. 즉, V에다가 A를 곱하면 V를 2배한 이 V와 같아지는 그러한 벡터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벡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가지고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고유 벡터. U는 아니에요. 고유 벡터가. 이걸 고유 벡터. 영어로는 아이겐 벡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3페이지로 가서 정의입니다. 고유값, 아이겐 밸류 및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고유치 문제에서는 정방행렬을 봐야 됩니다. 정방행렬. 그래서 A가 n by n 행렬, 정방행렬일 때 이 고유 벡터는요. 어떤 스칼라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입니다. 0이 아닌. 자, 어떤 거냐? 어떤 벡터는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행렬 A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 x를 곱해요. 즉 뭐예요? 이거는 x를 a를 표준 행렬로 하는 변환을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변환을 시키면 결과가 원래 x에다가 스칼라 배 한 거와 같아진다는 거죠. 이런 스칼라 배. 자, 이러한 벡터 x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겐 벡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ax 이꼴 람다 x라는 a가 주어지고 행렬 a가 주어질 때 어떤 벡터 x가 있어서 그것을 곱하면 a에다 곱하면 그 자신의 람다 배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해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0이 아닌 x가 존재하면 이걸 가지고 바로 x가 바로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요걸 만족하는 요 람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a의 고유값, 아이겐 밸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x를 가지고 여기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이렇게 합니다. 고유값은 아이겐 밸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어떤 게 되냐면 a가 행렬인데 n by n 행렬, 정방 행렬이 있어요. 근데 여기 a가 이제 어떤 x라는 벡터를 곱해요. 이 벡터를 우리가 이제 곱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풋이 되는 거죠. 인풋이 되는데 a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 x를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 전체는 뭐가 되냐면 이 전체는 이게 어떤 또 아웃풋이 돼요. 자, 요렇게 x에다가 a를 곱함으로 해서 전체 ax라는 아웃풋이 됐는데 이 아웃풋이요 parallel to x, 원래 있던 x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a라는 거는 변환을 시키는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이기 때문에 a의 길이를 늘리고 또 회전시키는 게 일반적인 변환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벡터를 곱하면 그게 방향은 변하지 않고 원래 있던 벡터 x하고 패러렐한 그러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패러렐은 이게 평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x하고 x가 패러렐하다, 요거를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ax하고 x가 패러렐하다, 이게 평행하다는 기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더 나이스한 형태로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은 ax는 바로 이 꼴로 쓰게 되면 람다 x가 됩니다. 왜 그래요?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다른 건 뭡니까? 순수하게 그 크기만 달라져요. 그래서 두 ax하고 x가 평행하다는 것은 결국 x의 앞에다가 그 크기만 잘 조정하면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는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요걸 가지고 람다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겐 밸류가 된다는 거죠. 아이겐 밸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게 바로 아이겐 밸류가 되는데 요거는요 네거티브한 값도 될 수 있고요, 네거티브 또는 포지티브도 되고요, a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는 0 값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허수 컴플렉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a가 주어지면, 행렬 a가 주어지면 거기서 여기 나오는 a의 이러한 고유값, 아이겐밸류 고유값과 그리고 그 고유값에 해당되는 여기 고유 벡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a가 싱귤러하다, a가 싱귤러하다는 건 뭐예요? a가 역행렬이 없다, 또는 a가 역행렬이 없는 경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a가 특이 행렬 싱귤라이면 그러면 고유값이 어떻게 되냐면 그 a의 고유값 중에 하나는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하다는 거는 뭐예요? 요거는 역행렬이 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디터미넌트가 A가 제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정방향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A에다가 어떤 벡터를, 특별한 벡터를 곱하면 그 벡터는 길이만 달라질 뿐 원래 있던 X하고 AX하고 같아진다. 방향이 같아진다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방향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등호를 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 벡터의 크기만 조절하면 이게 두 개가 같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두 개가 평행한 벡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AX 이퀄 람다 X라는 우리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걸 만족하는 람다와 X를 각각 고유 값과 고유 벡터라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U하고 V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U와 V는 A의 고유 벡터인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고유 벡터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AX가 이게 람다 X를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은가만 보면 되죠. 그래서 X는 U하고 V입니다. 그러면 AU를 먼저 해보면 이거는 1, 5, 6, 2였고요. U니까 6-5입니다. 계산해보면 6 마이너스 6, 5, 3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위에 거는 그 다음에 5, 6이 30, 2, 50에서 2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기 최대 공약수 4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자,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이거는 얼마가 돼요? 6.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4에 뭐가 돼요? U가 되죠. 따라서 AU가 마이너스 4U라는 거와 같아요. 이거 형식을 만족해요. 따라서 뭐예요? U는 뭐예요? 이거는 고유 벡터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V를 한번 해볼까요? AV는 1, 5, 6, 2입니다. 3-2 해보면 계산해보면 3 마이너스 6이 12에서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3, 15 빼기 4 하면은 11 되네요. 자, 이거는 3, 2하고 이거는 평행하지 않죠. 그죠? 이거는 V하고 평행하지 않다. 따라서 V는 고유 벡터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그림으로 보면 자, 먼저 U를 볼게요. U는 여기 있었는데 요거를 A를 곱하겠다니 그죠? AU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는 평행한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U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 V는 자 했더니 자 V는 같은 선상에 안 있어요. 즉 평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AV하고 V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V는 고유 벡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그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어진 다른 특별한 행렬들 A가 어떤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얻어내 볼게요. 자, 제일 심플한 행렬이 바로 항등 행렬이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 행렬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항등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n by n 행렬이면 n개의 고유값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어진 i가 이거라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뭘 만족하냐면은 ix는 뭐 하고요? 람다 x를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식을
자, 이거를 만족하는, 여기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뭐하고 뭐예요? 람다하고 이거에 대응되는 x를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x를 뭘 하면 될까요? 자, x를 우리가 어떤 걸 해볼까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x를 곱하면 x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x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x를 자 1, 2를 넣으면 이게 ix는 어떻게 돼요? ix도 역시 1, 1이 되죠. 자, 그러면 ix가 1, 1이고 이게 원래 x니까 뭐하고 같아요? 요거는 1 곱하기 1 요거 같죠? 즉 뭐하고 같아요? 1 x하고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ix가 1x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람다 어떤 고유값 하나는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해당되는 벡터, 고유 벡터는 우리가 그거를 첫 번째 뭐 고유 벡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첨자 1을 붙여서 x1이라는 벡터를 쓸 수 있고, 그거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바로 1, 1이죠. 이렇게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른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벡터도 또 만족할 게 있는가? 다른 벡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부호를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런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이제는 아까는 1, 1이었고 이번에는 1-1인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걸 생각해서 한번 x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곱하면 i가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를 그러면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자, 1로 묶어내고 1-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이건 결국 뭐예요? 이건 또 1x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람다2도 1이고요. 이때 람다2 1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이게 1,1도 1,-1도 이게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자, 항등행렬은 람다가 어떻게 되냐면 람다1 1이고요. 람다2도 1입니다. 그럼 람다1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x1은 이거는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2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x2는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고유 벡터를 1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33, 44, 10 이렇게 해도 그거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대신 그 고유 벡터가 되면은 이 앞에 나오는 개수는 상관없어요. 이거의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비율이, 이 벡터의 비율.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1이 되지 될 뿐만 아니라 2-2 이것도 고유 벡터가 돼요. 또는 -10 그 다음에 10 이것도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고유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람다1, 람다2는 어때요? 두 개가 같죠?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블 루트를 가지는, 중근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처럼 동일한 고유 값 1들을 가지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고유 벡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이때 이것과요 x2는 서로 직교합니다. 직교. 자, 직교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거의 내적을 구해 봅니다. 요거는 바로 x1과 x2를 내적을 하면 됩니다. 내적은 뭡니까?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더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로가 됩니다. 이 두 개 내적한 게 제로가 되면 그 두 벡터는 뭐다? 서로 직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고유 벡터들이 서로 직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레이스. 자, 트레이스라는
행렬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trace i를 하면요. 이건 뭐냐면 trace라는 거는 그 행렬의 대각 성분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자, 대각 성분 뭡니까? 1 더하기 1이죠. 이게 뭐하고 같냐면 이 행렬 i의 모든 고유값들과 같아요. 그럼 고유값 람다1 더하기 람다2가 되죠. 이게 람다1, 람다2가 1이었으니까 2. 그래서 트레이스하고 여기 나오는 고유값들의 합과 같다는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1번이고요. 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determinant i입니다. determinant i는 우리가 1인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1. 근데 이건 뭐하고 같냐면 그 시스템의 그 행렬의 고유 값들의 곱과 같아요. 이게 뭐 1, 1이었죠. 이게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정보. 트레이스는 그 행렬의 트레이스는 그 행렬의 고유값들의 합이고요.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 고유값들의 곱과 같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예를 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교환 행렬이라고 하는 permutation matrix입니다. 교환 행렬. 요걸 우리가 permutation matrix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P라고 쓰고요. 자, P가 이렇게 있어요. P는 뭐냐면, 자, P를, 만약에 A라는 게요,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는 A라는 게 있어요. 이게 A, B, C, D라는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PA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P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뭐냐 하면, identity matrix에서 열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0, 1 되고요. 1, 0이죠. 여기다가 A, B, C, D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이건 어떻게 돼요? PA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0, 1이니까 자, 1행과 이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첫 번째 행이 되죠. 그러면 이건 C, D가 되고요. 두 번째는 A, B가 됩니다. 뭐 어떻게 됐어요? 보면 원래 있던 행렬에 뭐가 바뀌었어요? 자, A가 원래 행이 A, B가 1행이었고 C, D가 2행이었는데 앞에다가 permutation matrix P를 곱했어요. 이거 P는 원래는 10, 01인 그 아이덴티티 행렬에서 여기에 두 개가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뭐 행을 바꿨다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바꿨다고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0, 1, 1, 0일 때 여기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C, D, A, B가 돼요. 뭐가 바뀌었어요? 두 개의 행이 바뀌었죠. 이처럼 두 개의 행을 바꿔주는 그 매트릭스가 바로 permutation matrix, 교환 행렬이 됩니다. 자,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P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P에서의 고유값은 그리고 고유 벡터는 뭔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하고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어떤 x를 p를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람다 x가 되는 우리가 람다와 거기에 해당되는 x를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x를 한번 앞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처럼 1,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px를 계산해 보면 이거일 때 px를 계산해 보면 p는 0, 1, 1, 0이고 여기에다가 1, 1을 곱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자, 이걸 행을 바꿔주니까 결국은 그대로 나오죠. 이게 1, 1입니다. 1, 1. 자, 1, 1은 뭐예요? 1 곱하기 여기 원래 있던 1, 1. 즉 이거는 1 곱하기 x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람다1은 여기 보니까 이게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람다1에 해당된 람다1일 때 그 고유 벡터 x1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1,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른 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x.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번 1-1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px는
0, 1, 1, 0에서 자,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곱해보면 이게 행이 바뀌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1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이게 원래 있던 1,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람다 2는 뭐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때의 고유 벡터는 그걸 x2라고 하면 이거는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트레이스는 두 개의 고유 값을 더한 것이고, 디터미넌트는 두 개의 고유 값을 곱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트레이스 p를 한번 해봅시다. 트레이스 p 0 더하기 0이죠. 0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람다 1 더하기 람다 2라고 했죠. 람다 1 1, 람다 2 0. 예, 맞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p. 디터미넌트 p는 뭐예요? 자, ad-bc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뭐하고 뭐였어요? 람다 1 곱하기 람다 2였죠. 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것도 예,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값들, 람다 1은 하나의 첫 번째 고유값이 되고, x 1, 1 열 벡터는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되고, 람다 2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그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데 그냥 가정을 했었어요. 그죠? x 이렇게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단한 걸로 가정을 했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고유값 문제, 아이겐밸류를 그러면 어떻게 풀이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고유값 문제는 ax 이꼴 람다 x입니다. 주어지는 건 뭐예요? 여기서 주어지는 거는 n by n a만 주어집니다. a 행렬이 주어지면 이 행렬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뭐하고 뭐를 계산하는 겁니까? 람다와 x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주어진 ax 이꼴 람다 x를 우리가 요거를 푼다는 거예요. a는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계산된 것은 람다하고 x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람다와 x를 구한다. 자, 어떻게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족해야 될 게 식은 하나고요. 계산해야 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x하고 람다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행렬 곱하기 벡터고 이거는 스칼라 곱하기 벡터입니다. 이게 벡터예요. 벡터 방정식인데, 자,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로 ax 이꼴 빼기 람다 x로 다시 정리한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x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묶어냅니다. x로 묶어내면 남는 거는 a는 행렬이고 행렬 곱하기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묶어내면 여기서 람다 x라고 쓰면은, 자, 람다 x라고는, 자, 람다 x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 람다 곱하기 어떻게 돼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매트릭스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람다만 쓰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행렬 빼기 스칼라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가 돼요? 벡터가 되죠. 따라서 보면 행렬 곱하기 벡터예요. 바로 뭡니까? 자, 여기 보면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이 행렬에다가 여기 x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형태예요? 바로 동차방정식이죠. 그죠? 동차방정식.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건 뭐예요? x가 0 들어가면 항상 만족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x가 0 되면 트리비얼 솔루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non trivial, 그러니까 의미 있다는 거는 이거는 non trivial이에요.
모두 0인 성분이 아닌 의미 있는 x를 위에 동차 방정식이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행렬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행렬 부분이 역행렬을 가지지 않아야 되죠.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람다 i 행렬 부분이 a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디터미넌트로 하면은 뭐예요? 디터미넌트 바로 여기 나오는 a 마이너스 람다 i가 뭐가 돼야 돼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0이 돼야 되죠. 여기 나오는 디터미넌트 이게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식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요 행렬 부분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특성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 요게 보면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a는 이제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n by n 행렬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요게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를 풀어서 쓰면 뭐냐면 요게 람다를 미지수로 하는 n차 방정식이 돼요. 람다를 미지수로 하는 n차 방정식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뭘 얻냐면 n개의 람다를 얻는다. 왜냐하면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n차 방정식을 풀면 n개의 람다를 얻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각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 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유값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가 정방행렬로 주어지면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람다와 x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쪽 항을 왼쪽으로 옮기고요. 정리하면 a 마이너스 람다 i 전체 행렬 곱하기 x가 제로 된다는 거죠. 동차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게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지려면 여기 행렬 부분에 해당되는 a 마이너스 람다 i 이 부분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디터미넌트 제로 되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풀면 요게 a가 n by n 행렬이면 요걸 계산하면 n차 방정식이 돼요. n차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n개가 나올 것이고요. 람다를 얻을 거고, 그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 벡터 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 문제의 그 고유값 문제를 풀이를 하고요. 자, 그럼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1번이 있는데요. 정리 1번을 그냥 한번 보고 갑시다. 삼각행렬의 고유값은 주대각 요소들이다. 그죠? 요거는 나중에 삼각행렬 우리가 나왔을 때 그것의 고유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삼각행렬 같은 경우에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죠? 디터미넌트 삼각행렬. 이거는 뭐예요? 대각행렬들 D1, D2 해서 DN을 곱한 거였죠. 그죠? 그러면 자, 삼각행렬 같은 경우 이게 삼각행렬의 고유값이 주대각 요소들이다. 그죠? 우리가 이미 삼각행렬을 알고 있는 거는 삼각행렬 디터미넌트에서 뭘 알고 있냐면 삼각행렬의 경우 디터미넌트들을 다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그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들은 바로 이 주대각 요소들의 곱으로 나타냈었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렬에 A라는 행렬에 트레이스 주대각 요소들을 다 더한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삼각행렬 같으면 D1, D2 이게 DN이 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터미넌트는 바로 그 행렬의 고유값들의 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A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죠.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2도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n by n 행렬에 서로 다른 고유값이 있다고 칩시다. r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 경우에 여기 나오는 V1에서 VR이 n by n 행렬에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로 가면요, 얘네들 고유 벡터들은 서로 1차 독립이라는 거예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단 증명은 하지 않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성 방정식 앞에서 쭉 유도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방행렬 A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값 문제를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고유값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A의 특성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성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자, 특성 방정식이 A-람다-I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제로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유용한 정보가 뭐가 있었냐면 트레이스 A를 하게 되면 트레이스 A는 이 A의 주 대각 성분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A, II 성분들을 1에서부터 n까지 더한 거고,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이 정방행렬 A의 모든 고유값들을 더한 거하고 같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A의 디터미넌트는 뭐하고 같냐면 그 고유값들을 모두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고유값 문제를 푸는 그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요, 이제 한번 실제로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거는 대칭 행렬 경우입니다. Symmetric Matrix. Symmetric Matrix 뜻이 뭐예요? 요거는 어떤 A가 있다고 하면 이게 트랜스포즈한 거하고 A하고 같은 겁니다. 행과 열을 바꿨을 때 원래 자기 자신과 같은 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나온 A가 바로 그겁니다. A가 자, 주 대각 성분 기준으로 성분을 바꿔도 같은 값이죠.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하고 A는 같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정방행렬이고요. 대칭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역행렬이에요. 왜냐하면 디터미넌트 A는 3, 3은 9, 9 빼기 1해서 8이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역행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유치 문제는 A x는 람다 x라는 거고요. 요걸 풀면은 a 빼기 람다 I x 이꼴 제로를 풀어야 되죠. 자, 요거를 만족하는 걸 풀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이건 뭐예요? 자, 요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디터미넌트니까 여기 앞에 바를 하고요. A 빼기 람다 i입니다. A 빼기 람다 i. 자, 그러면 A 빼기 람다 i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3, 1, 1, 3이고요. 빼기 람다 i이기 때문에 람다 0, 0, 람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적어보면 3 빼기 람다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도 1이 되고요. 여기는 뭡니까? 3 빼기 람다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characteristic equation. 제로가 되면 characteristic equation이 되고요. 이거 풀어봅시다. 2x2니까 x자 방향으로 이렇게 곱해서 곱한 거에다가 이렇게 곱한 걸 빼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적어보면 3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이걸 풀어보면
람다 제곱 빼기 6 람다 3, 3은 9 더하기 8 되고요.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람다 4 람다 2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요게 제로 되는 게 특성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람다는 4나 또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작은 값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니 큰 값부터 먼저 1이라고 첫 번째라고 둬봅시다. 4를 둬보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람다 2는 더 작은 거 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해볼 거는 뭐예요? 트레이스 A는 뭐예요? 트레이스 A는 대각성분에 있는 거 다 더하니까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이게 뭐하고 같아요? 두 개의 람다를 더한 거와 같죠. 4 더하기 2 해서 6하고 같은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는 뭡니까? 요거는 계산했죠. 아까 8이었고요. 8인데 이건 뭐하고 같아요? 람다 1 곱하기 람다 2 4 곱하기 2하고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 트레이스 A하고 디터미넌트 A 값이 어떻게 고유값으로 표현되는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람다 1이 4일 때 요거의 고유 벡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고유 벡터를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걸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적어보면 자, A가 3, 1, 1, 3이었는데 거기다가 람다가 4라고 하면 자, 여기서 4를 빼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예, 이렇게 되고 이걸 만족하는 곱하기 x. 근데 람다가 1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 해당되는 x1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제로가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봅시다. 뭐하고 같아요? 이거는 동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동차 연립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자, 행연산하잖아요. 자, 1. 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첨가행렬로 그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첨가행렬이 이거니까 이거 밑에 이거는 피봇으로 두고 이거 0으로 바꿔줍니다.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1 이건 0이 있고 더하면 이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더하면 뭐가 돼요? 이것도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피봇이고요.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피봇이 없는 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 베리어블이 됩니다. 프리 베리어블. 이거는 자, x2 자, 두 번째 성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위에 벡터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벡터가 없는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x2 성분은 프리 베리어블이에요. 프리 베리어블은 어떠한 값을 가지든 상관없죠. 따라서 우리가 심플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x1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x2가 프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심플한 걸 가져요. 그럼 우리가 제일 심플한 건 1이니까 1을 두면 위에 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1 x 더하기 x2는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이기 때문에 x1도 1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벡터는 x1은 1, 1이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 2가 2일 때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1, 1, 1, 1 됩니다. 그죠? 이게 되고 x2가 됩니다. 자, 이게 제로가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동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풀면 1, 1 여기 제로 1, 1 제로 됩니다. 자, 이거 행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1 1행에서 2행 빼면 되죠. 0, 0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와 첫 번째 동일하게 자, 이 부분이 피봇이 되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 베리어블 x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2라는
고유 벡터는 우리가 프리베리어블 x2는 임의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1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임의로. 그러면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x1 더하기 x2가 제로가 되니까 x2가 1이니까 x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구했어요. 뭐가 됩니까? 여기 나오는 람다가 첫 번째 람다를 4라고 했을 때 거기에 고유 벡터는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2일 때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이게 됩니다. 그죠? 되죠. 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까 정리 2에 보면 이 람다들이 서로 다른 람다들을 가질 때 그 해당되는 고유 벡터들을 우리가 x1, x2라고 하면 x1하고 x2는 어떻게 한다? 서로 1차 독립이다. 보세요. 어때요? 1차 독립 맞아요? 예.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직교하죠. 또 1차 독립뿐만 아니라 서로 직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x1과 내적 x2를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서 x1과 x2는 실제로는 1차 독립뿐만이 아니라 서로 직교하는 그러한 관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전행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전행렬 우리가 예전에 그 선형 변환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자, 회전행렬을 우리가 Q라고 하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그 Q는 변환행렬이에요. 변환행렬인데 뭐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칩시다. 이때 이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에 변환에 해당되는 표준행렬이 바로 Q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변환행렬에서 첫 번째 이 칼럼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여기 나오는 1,0 이 벡터가 변환 후에 어디로 가느냐예요. 자, 1,0인 이 점은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옮기면 어디가 됩니까? x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는 높이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컬럼은 뭐가 되냐면 0, 1이라는 벡터가 이 변환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0, 1인 벡터가 있었는데 이걸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하면 x는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요. y는 높이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 행렬이 얻어지고요. 회전에 대한 표준 행렬이 나타나는 거고, 특별히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는 경우, 90도.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90도니까 세타가, 여기 나오는 세타가 이게 90도입니다. 90도일 때, 자, Q를 계산해 보면, 코사인 90은 0, 마이너스 사인 90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이니까 1, 코사인 90도는 또 0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Q는요,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이거 한번 보세요. Q의 트랜스포즈는, 이거 트랜스포즈 한번 해볼게요. 트랜스포즈 하면 첫 번째 열 벡터가 행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벡터가 두 번째 행으로 옵니다. 이게 됩니다. 자, Q 트랜스포즈는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잘 보면 마이너스 Q하고 같죠. Q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Q. 그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Q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Q. 그냥 Q 트랜스포즈가 Q하고 같으면 뭐예요? 대칭이죠. 근데 Q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Q가 되면 이건 뭐냐면 반대칭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반대인 대칭인 거죠. 반대칭 행렬. 자, 반대칭 행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자, 이때 Q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산하는 게 뭐예요? QX는 람다 X를 계산하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보면 Q 빼기 람다 I의 X가 0가 되는 거고요. 이거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서 방정식을 적어보면 디터미넌트 Q 마이너스 람다 I는 뭐가 되냐면 적어보면요. Q가 0이니까 자, Q에다가 마이너스 람다 I를 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 빼기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 1 마이너스 1 그대로 오고 여기도 0 빼기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 풀어보면 람다 제곱 빼기 마이너스 1
따라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됩니다. 람다 제곱 더하기 1이 바로 이게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건 뭐예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컴플렉스죠. 컴플렉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나오는 람다 1은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 그냥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이너스 i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건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아까 설명했었어요. 고유값은 양수가 될 수 있고 음수가 될 수 있고 0이 될 수 있고 컴플렉스까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두어졌고 두 개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트레이스하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스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각선들을 다 성분들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요. 트레이스 Q를 해보면 자 0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트레이스 Q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람다 1 더하기 람다 2죠. 람다 1 더하기 람다 2 이게 0이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입니다. 디터미넌트 Q를 해보면 요거는 AD-BC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디터미넌트는 1인데 요거는 실제로는 람다 1 곱하기 람다 2입니다. 자, 람다 1하고 람다 2 곱하면 i를 곱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음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1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람다 1, 람다 2가 이렇게 i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람다 1 i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그러면 이거는 q 곱하기 x1이 람다 1 x1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q를 뭘로 놓냐면 여기 나오는 그대로 마이너스 1, 1, 0를 놓고요. 자, x1을 우리가 1 마이너스 i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이렇게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하면 0 마이너스 1 곱하기 i이기 때문에 요거는 i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1, 자,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로 묶어내면요. i로 묶어내면 이건 1이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가 되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돼요? 요게 바로 람다 1이 되고 요게 나오는 요 부분 요게 x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람다 1은 i가 되고 이때 x1은 바로 1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qx2 그리고 이꼴 람다 2x2가 됩니다. 그러면 q는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1, 1, 0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x2를 뭘로 할까요? x2는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른 그 고유치가 나왔기 때문에 고유값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그 직교해야 됩니다. 직교하려면 우리가 요거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1i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0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이건 1, 예, 1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요게 우리가 x2로 놓은 거 이것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i로 묶어내면 1 그리고 i 이렇게 되나요? i 곱하기 마이너스 i 하면 예, 1이 되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돼요? 고유 벡터가 되죠. x2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i는 여기 있던 람다 2였어요. 따라서 x2는 1i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벡터 x1과 x2는 여전히 뭐다?
직교하다. 왜요? 왜냐하면 x1에 내적 x2 했더니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회전 행렬에 대한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삼각 행렬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A가 이렇게 주었어요. 삼각 행렬이요. 상삼각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디터미넌트. 자, 여기서 트레이스 A. 트레이스 A 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3 더하기 3이고. 디터미넌트 A 하면 뭐가 됩니까? 9가 됩니다. 그러면 더해서 6이 나오고 곱해서 9가 나오는 고유치를 가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X는 람다 X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A 빼기 람다 I X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특성 방정식이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써보면요. 3 마이너스 람다 1 제로 3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3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빼기 제로입니다. 이게 제로가 돼요. 따라서 뭐가 나와요? 람다는 중군으로 나오고요. 1번도 3, 람다 2번도 3 중군으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해서 6 되는 거 했고요. 이거 2개 곱해서 디터미넌트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1번 똑같은 거기 때문에 2번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뭡니까? 요거는 요 식에서 우리가 x1을 계산하면요. 3. 자, 람다가 3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가 제로가 되네요. 그죠? 제로가 되고 1 되고요. 여기 제로가 되고 여기도 제로가 됩니다. 이게 x1이고요. 이게 제로. 이와 같은 동차 연립 방정식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풀어보면 이거는 뭐가 돼요? 첨가 행렬해보면 0, 0, 1, 0.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개수행렬이, 그죠? 개수행렬이 0, 1, 00이고 첨가행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피봇이 어디에 피봇이 있습니까? 지금 피봇은 여기에 지금 피봇이 있는 거고, 그럼 첫 번째가 이게 자유변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이거는 뭡니까? 0x1 더하기 0x2는 제로고, 이거는 0x1 더하기 1x2가 제로기 때문에 x1이라는 자, 이 벡터는 두 번째 성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0 첫 번째 미지수 0 곱하기 첫 번째 미지수 더하기 1 곱하기 두 번째 미지수가 제로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되죠. 자, 이게 제로입니다. 이게 제로면 이건 뭐예요? 0x1 더하기 1x2가 제로기 때문에 항상 x2는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프리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프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심플하게 그냥 1로 가져가겠습니다. 1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람다 1, 3에 대한 고유 벡터는 이렇게 가져가고요. 자, 그러면 람다 2, 3에 대해서 해보면, 자, 이거는 공교롭게도 자, 여기서 람다 3가 똑같았기 때문에 람다가 3로 똑같았기 때문에 0, 1, 00 x2 equal 0가 되고요. 똑같이 적어보면 이것도 0, 1, 0, 0, 0, 0 돼요. 이게 이제 첨가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x2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이 식에서 이게 0이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x1에 해당되는 첫 번째 성분은 이게 프리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죠?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이게 식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자, 어떤 것이 온다고 하면 1 아닌 것이 다른 게 온다고 하면 x1하고 x2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 아닌 3을 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3을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이거는 10 해가지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됩니다. 즉 x1하고 x2가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같은 건 뭐예요? 결국은 이게 두 벡터가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뭐냐면 x1하고 x2가 인디펜던트한 x2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x2는 없다가 답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이처럼 여기 람다가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 그죠?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 삼각행렬의 경우에는 각각의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인디펜던트한 x2는 없다. 이게 바로 삼각행렬입니다. 그래서 삼각행렬에서는 중근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고유 값에 해당되는 벡터들이 인디펜던트하지 않다.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x2는 우리가 고를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유값과 고유 벡터 처음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A라는 정방행렬이 주어지면 그 A에서 어떤 벡터를 곱하면 AX한 벡터하고 원래 있던 X 벡터하고 같은 방향인 벡터가 있다. 특별한 벡터가 있다.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AX 이퀄 람다 X라고 쓸 수 있고, 그때 그 벡터, 그거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그때 그 고유 벡터에 해당되는 람다 값을, 그죠? 고유 값, 그 아이겐 밸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것을 풀이하는 방법은 바로 특성 방정식, 그죠?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가 제로가 되는 그 람다를 계산하면 고유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고유값으로부터 고유 벡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심플한 항등행렬, 그리고 교환행렬, 대칭행렬, 반대칭행렬, 그리고 삼각행렬까지 고유값을 계산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보면 반대칭 경우에는 그 고유값이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각행렬은 특징이 뭐냐 하면 중근이 나오고, 그 중근이 나옴으로 해서 서로 독립적인 고유 벡터들이 얻을 수 없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